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요일을 잘 가늠이 안 되네요. 중간에 저희가 수요일 하셨던 거 맞죠? 어제가 수요일인 거죠? 왜 이렇게 일요일 같은지.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루틴 깨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일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늘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깨졌던 루틴 다시 돌아오고 계신 거죠? 지금 눈을 이제 부비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일터에 계신 분들,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 혹은 일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좀 격양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조금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물가가 연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그 속도는 조금 느릴 수가 있겠지만 그 방향성은 그쪽이다. 그러니까 인상 쪽 아니고요. 인하 쪽이에요. 라고 다시 한번 인상으로 올라가려는 시선들을 인하로 이렇게 다 모는 그런 모습입니다. 밤사이에 국채금리는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수는 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이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렇게 시장이 환호를 했는지 잠시 후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또 글로벌 인터뷰는 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겠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허준영 교수 오랜만에 모셔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물가. 예. 물가. 제가 여기 아침에 출근길에 바로 위에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되게 인상 깊은 그 광고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5월 물가. 저희가 잡겠습니다. 5월 물가를? 예, 5월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이제 프로모션 하는 거를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2개 묶음에 뭐 세일해서 네네. 얼마.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저를 보면서 저 멘트를 미국 연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물가 많이 떨어졌나 봐요. 일단 물가 관련 뉴스는 월모부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이렇게 또 가야겠죠. 네. 뭐. 예. 슬로건 좋습니다. 예. 또 오늘 제목은 또 뭐라고 잡으셨어요? 네, 오늘 월가 뉴스레터. 사실 어제 뭐 시장, 오늘 아침에 또 시장 확인하신 분들은 또 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저분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귀여우신데요. 예, 정말 이런 환한 웃음을 제가 외신 이제 여러 이제 뉴스를 제가 보게 되면서 네. 야, 이러한 스마일을, 이런 웃음을 제가 언제 봤었나 생각이 들어서 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약간 대화가 저분이 나 인덱스 펀드에 있는데 오늘 끝나고 고기에 뭐 그렇죠, 소주 그렇죠. 한 잔? 이런 거 얘기한 것 같아요. 나가자 뭐 이런 느낌. 예, 지금 딱 나오고 있는데 네. S&P 500이요 사상 첫 5,3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예, 정말 또 역사적인 뭐 또 신고가를 또 세우게 되면서 네. 시장이 정말 환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사실 CPI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뒤에 제가 뉴스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시간이 되는 한 뭐 최대한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핵심 헤드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축제로 만든 또 CPI다. 자, 이러한 제가 제목을 적었고요. 저 월가에서는 또 하나둘씩 S&P 500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발 관세 품목에 대해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2024년, 2025년, 2026년에 따른 그 관세 품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2024년에는 또 어떤 관세 품목이 먼저 적용이 될지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만드는 그 동안에 네.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떤 브레이킹 속보요? 뉴스가 나왔는데 넷플릭스 관련된 이야기가 갑자기 속보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빠르게 또 이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월간 사용자 수가 폭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이야기인지 뒤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지난밤에 뭐 많은 분들께서 또 보셨던 뉴스인데 오픈 AI 천재 개발자 그리고 과거 샘 올트먼을 축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그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일리아 수츠케버. 자, 이분께서 이제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시장 전반적인 지수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와. 예, 많이 올랐어요? 정말 뭐 지금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S&P 500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뭐 차트 지수의 흐름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견고하게 쭉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사실 미국 지수도 정말 좋았지만 비트코인이 또 하나로 따지게 되면 9천만 원을 또 9,100만 원까지 또 한 번에 6만 5천 달러를 6만 거의 6천 달러까지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뭐 제가 한 이틀 3일 전에 6만 달러를 사수해야 된다라는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매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야, 참 그렇습니다. 네. 시장은 정말 공포에 사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최근에 좀 들고 있는데, 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러셀 2000 지수도 1% 네. 넘는 상승 보였고요. 뭐 나스닥, 엔비디아가 또 큰 폭 상승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아마존과 테슬라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디즈니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다른 온도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정말 강한 시장을 좀 보여줬었고요. 뭐 앞서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늘 뭐 엔비디아와 애플이 먼저 치고 나갔다라는 그런 제가 뭐 댓글도 잠깐 봤는데 뭐 엔비디아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정말 활짝 좀 웃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CPI 둔화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연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강한 성장세, 그러니까 가장 성장주의 뭐 중심에 있는 또 반도체 섹터가 이에 따른 약간의 호재성, 이제 뭐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성장주들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들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좋았습니다. 네. 정말 테슬라랑 아마존 빼고는 뭐 다 괜찮았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금리 뚝 떨어졌어요. 4.35를 찍었어요. 우리 4.7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오. 그래서 지금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사실 정말 4.7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내려가고 있는 네. 기울기가 완전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월가에서는 지금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말까지 해서 지금 뭐 기준금리를 약간 4.5로 보고 있는 아이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이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미 벌써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CPI 둔화에 따라서 좀 큰 폭의 또 하락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재고량이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폭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사실 어찌 보면 4월 좀 시작하고 나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WTI 기준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왜 시중에 기름값은 올라가죠? 올랐어요. 자, 그렇게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되면 네. 사실 이번에 제가 뒤에 가서 뭐 CPI에 대해서 뭐 한번 볼 텐데 다음 달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좀 빠지는 이러한 원유가 어느 정도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 물가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 달도 뭐 CPI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유가를 좀 유지한다면 네.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유가도 이렇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뭐 새벽에도 시스코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시스코와 뭐 그랩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실적 발표가 좀 나왔을 거로 보고 있고요. 시스코는 이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향후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제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보니까 한 1% 정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이죠. 이제 목요일 날 장이 만약에 시작되기 전에 아마 월마트와 뭐 티모빌 그리고 존디어, 징동닷컴, 바이두 이러한 이제 중국 기업들 그리고 월마트 대표적인 또 소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CPI 때문에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에. 22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6월 초부터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컴퓨텍스, 그러니까 타이완 컴퓨텍스라 그래서 대만에서 또 열리는 여러 행사가 또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들의 행사도 6월 초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시장에
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 좀 다시 정정해 드리는 게 본장에서 1% 올랐고 시간에 거래해서 현재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업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게임스탑이 또 관심이 정말 많은데 네. 게임 고가 됐어요. 게임 고. 예, 게임스탑 외에 밈 주식들이 사실 이틀간 랠리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약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뭐 한 7거래일 정도 되는 그 사이 동안에 게임스탑이 179% 올랐고요. AMC가 135%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약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었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시장에서도 다들 뭐 이구동성으로 네. 밈 주식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밈주식 그러니까 게임스탑이나 AMC 올랐던 것보다는 분위기가 지금 초반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거보다 더 올랐고 그렇죠, 뭐 옵션 그렇죠. 거래도 뭐 엄청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여러분 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밈 주식에 관련해서 게임스탑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 월가에서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손실이 얼만큼 커지는가를 또 실시간으로 또 외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최근에 봤던 게 공매도 세력이 손실 본 액수가 하나로 따지기는 2조 한 6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장중에 막 100% 넘는 이러한 부분은 쇼스퀴즈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 보잉입니다. 보잉이 또 오늘 크게 또 빠졌습니다. 법무부가요, 두 건의 치명적인 737 맥스 기종의 충돌과 관련해서 2021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법무부가 운영 전반에 걸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드러났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준수했다. 무슨 얘기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상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8%대 상승을 했고요. 목표가 상향했던 이유는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증가할 것 같다. 자, 이러한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니오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JP 모건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상향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8% 하락했다. 자, 하지만 전기차 스타트업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루시드도 뭐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밈주식과 같이 연결되는 바람에 루시드도 좀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7% 8%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8% 가까운 하락을 좀 하면서 뭐 니오도 마찬가지로 같이 또 마이너스 8%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엔 또 니오가 테슬라를 겨냥한 저가형 브랜드 옴보를 또 출시하고 옴보로 통한 저가형 모델도 또 출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다시 또 뭐 가격 경쟁 뭐 여러 가지 또 경쟁을 좀 부추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옴보에서 출시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 Y보다 $4,000가 더 싸다. 자, 이런 부분을 약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격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 자, 이러한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뉴스는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입니다. 예, 과거 이제 SVB 사태 이후로 또 시장에서 또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그러한 은행 기업 지역은행이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약 50억 달러 규모의 몰기지 대출을 JP 모건에 매각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각은 3분기에 마무리 예상을 할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다.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펫코입니다. 애완동물 관련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글렌 머피를 임명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250만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겠다.
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16%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데이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근 예. 가장 주요했던 데이터가 이제 어젯밤 공개된 CPI였고요. 그 전날 PPI 공개가 됐는데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어제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만약에 PPI 보고 나서는 어제 새벽에 방송을 했으면 이거 큰일 CPI 났다. 어떡하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완전히 또 달랐네요. 네, 근데 PPI가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시장에서 근데 야, 우리 정말 큰일 났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네. 잡혀가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제는 이제 제가 방송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은 장이 시작되고 나서는 안 좋게 시작이 됐다가 장 중반에 갑자기 치고 올라갔습니다. PPI 발표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연준 의사들 또는 옐런 장관의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좀 우려했던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CPI 어제 또 CPI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까만색 부분은 이제 시장 예상치와 부합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란색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하이한 부분.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별 전월 대비 보게 되면은 0.4를 예상을 했었는데 0.3이 나오게 되면서 정말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월 CPI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에너지와 집값을 이 두 부분을 보게 되면 상승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랑 전반적으로. 집값을 빼고는 다들 하락을 했다는 맞아요. 거죠. 예, 전반적으로 정말 좀 쿨링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좀 보여줬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생각보다는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될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쉘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와 집값이 이번 CPI의 상승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는, 쿨링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이제 코어 CPI를 또 보게 되면은 식품과 에너지를 또 빼게 되니까 또 슈퍼코어를 보게 되면 식품과 에너지와 또 주택, 쉘터 부분까지 빼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게 되면 6개월 만에 좀 꺾인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가 되면은 뭐 식품과 에너지를 또 제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지금 뭐 6개월 만에 이 선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한 상승 트렌드를 좀 꺾이게 만든 그러한 CPI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봤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슈퍼코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뭐 슈퍼코어도 과거 어떤 상승세에서 좀 크게 또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코어를 보고 나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봐야 되는가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제가 뒤에 가서 좀 적어드렸으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아직은 슈퍼코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그래도 트렌드가 약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PPI를 보고 나서 이거 시장에서 좀 우려가 될 것 같은데 제롬 파월이 혹시나 이 CPI를 미리 알고 있었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튀어올랐던 PPI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올해 말까지 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수가 다시 좀 상쇄하는, 그러니까 뭐 하락해서 시작됐지만은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저는 이거 보면서 이번에 만약에 CPI가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했는데 CPI가 튀어오르면은 또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강한 디스인플레이션을 암시했다라는 부분은 이번에 CPI를 미리 알고 얘기를 했나 하는. 알죠. 예. 왕비두기 발언이라고 또. 제가 이렇게 뭐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롬 파월 의장님은
CPI를 좀 알고 있었나 보다. 그 사진 이런. 저 표정 어떻게 저거 고르는데 한 30분 걸렸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저는 표정이네요. 희열감을 느낍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슈퍼코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대체 슈퍼코어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할 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코어라는 것은 식품, 에너지,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제롬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이제 인터뷰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상품과 주택 또는 비주택 서비스 이 부분에 있어서 평균이 모두 한 2% 정도를 유지를 한다면 슈퍼코어가 그러니까 이 식품, 에너지, 주택을 제외한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꼭 2%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또는 2%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슈퍼코어가 꼭 2%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집중이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슈퍼코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갔어요. 예, 크게 많이 안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그럼 언제 하겠느냐. 이제 뭐 페드워치 툴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워낙 급변하니까요. 예, 한번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9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게 지금 52.1%로 또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추세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9월 금리 인하가 좀 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뭐 과도하게 좀 많이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1월 금리 인하는 42%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또 32.7%이기 때문에 향후 또 CPI 또는 뭐 우리 PC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가 뭐 정말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번에 CPI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너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자기 이제 트위터 X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잘 나왔다고 환하긴 이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소한 금리 닉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과거에 이 한 번의 그러니까 원 굿 프린트라니까 요번에 한 번 좋은 걸로 과거 지금 1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달에 정말 좋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좋지 않았던 부분은 한 번에 우리가 커버하긴 그러니까 상세하기는 아직은 우리가 보기엔 좀 이르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최소한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해소된 듯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예상하기보다도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X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가에서 뭐 많은 뭐 투자 전략 책임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리건 캐피탈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연준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엑스의 투자 전략 책임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월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시장에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뭐 윌밍턴 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여기에서는 또 루크 틸레이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짜 우려는 소비자들이 너무 강해서 이 모든 품목에 지출을 한다는 점인데 현재 인플레이션 품목,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품목은 소비자 지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들이 막 지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4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일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4월 인플레이션 보고 나서는 우리가 9월 금리 인하 뭐 우리가 예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시장은 또 이러한 보고서가 소프트하기를 정말로 원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너무 우리가 김칫국을 먼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또는 이번 4월 인플레이션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양분된 그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서 월가의 분위기를 좀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이들도 다
뭐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죠. 좀 예. 미리미리 자포지션 잡고 있었으면서 하는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S&P 500이 지금 5,300선을 넘어섰는데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발빠르게 다들 또 상향 조정을 해야죠.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첫 타석에 들어선 네. BMO입니다. BMO가 자 올해 S&P 500 목표가를 5,100으로 잡았었습니다. 5,100을 여기 핑크색 밑에 점선 보게 되면 네. 5,100을 잡았었던 목표가를 올려야죠. 5,600까지 올렸어요. 한 네. 번에 좀 시원하게 올리긴 했네요.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 연두 색깔로 되어 있는 네. 이 부분까지 우리 목표가를 올리게 됐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IB들이 목표가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이 BMO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우리가 시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IB에서도 5,300을 찍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전달해 드렸던 이게 지난주 맞나요? 하루 쉬고 나니까 이게 지난주였는지 월요일이었는지 헷갈리네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이제 대중국 관련한 관세, 특히나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100% 부과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식화가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품목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품목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공식화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2024년에 적용되는 품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제일 뒤에 날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품목은 2024라고 돼 있고 또 어떤 품목은 2026이라고 돼 있고 2025도 보이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관세를 얼만큼 올리겠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제가 2024년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일단 배터리 부품에 관련돼서 일단 2024년에 또 관세를 인상하겠다. 25%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이 부분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부 광물에 대해서도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광물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25%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50%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철과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또 그 품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많이 언급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의료용 마스크 또는 주사기 또는 바늘 의료용품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25년, 2026년은 또 그때 되면 시간이 좀 가까워지면 또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국내에 있는 기업에 수혜를 받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 것도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시장에서 어떻게 또 판단하는지 따라서 나와질 것 같고요. 일단은 2024년에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되는 이 품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한번 체크를 한 번씩 쭉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지금 계속 실적 발표 시즌이 막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 결국에 시장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요게 올라야 되잖아요. 네. 예, 요게 뭐죠? EPS.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지금 EPS가 또 하향 조정될 때, 그러니까 EPS가 또 떨어질 때, 또 올라갈 때, 여러 과거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닷컴 버블 때 또는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기업들의 EPS가 크게 훼손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경제 둔화 아주 빨간색으로 최근 들어가지고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꺾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땐 아직 안 꺾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 까만색 이 S&P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의 EPS 성장률과 같이 또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BMO 같은 경우에는 5,600선까지도 지금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모습이 지금 단연 S&P 500의 EPS 성장률과 같이 일치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의 흐름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현금 보유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이 줄었다는 건 저걸 주식 샀다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뭐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네네. 채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주식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현금 보유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2022년 10월달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또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만큼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현금 보유량, 이 줄어든 현금 보유량이 어디로 들어갔는가를 봤을 때 또 주식시장 비중을 또 역대급으로 또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일부 많은 현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과거 봤을 때 역사적인 고점과 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주식 비중이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를 또 보시는 것이 어떨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뭐 상승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급격하게 그래도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한 맛집. 네, 여전한 이제 맛집. 그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 이 회색은 3월입니다. 하늘색은 4월이고요. 그리고 짙은 남색은 요번 5월 이제 서베이인데 네. 뭐 물론 3월에 대비해서는 조금 소폭 줄었어요. 줄었지만은 여전히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 비중을 봤을 때 여전히 M7의 51%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7을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많은 생성형 AI에 대한 뭐 플랫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제가 또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강달러예요. 강달러.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보면 3월달, 4월달에 대한 이 품목, 그러니까 어디에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3월달, 4월달에 비해서 이번 5월달이 좀 줄어들었다, 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강달러, US 달러에는 이 5월달에 신규로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3월달과 4월달 비교분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더 강한 미국 경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지금 펀드 매니저들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환율이라는 부분은 각 나라의 어떤 이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은 이제 뭐 유럽도 좋아질 것이고 아시아도 좋아질 것으로 보지만 네. 더 강한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더 강한 강달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이번 서베이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7 다음으로는 달러에 또 투자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이슈를 볼 텐데 넷플릭스의 그 구독자 수가 폭증을 했다라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컨텐츠가 새로 나왔나 싶었더니 광고가 포함된 저가형 요금제로 엄청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넷플릭스 전략이 일단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광고형 저가 멤버십이죠. 구독 서비스가 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요 4천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만큼 큰 수치냐면 그러게요. 지난 1월 달에 보고한 수치가 2,300만 명이에요. 2배? 거의 뭐 2배. 그러니까 4천만 명을 훨씬 돌파를 했으니까요.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줬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최근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좀 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까지 또 같이 겹쳐지면서 좀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난 실적 발표 때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활성 사용자 수를 이제 앞으로는 보고 안 하겠다. 우리가 분기별 실적 발표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시장에서 큰 이제 우려를 좀 했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활성 사용자 수만이 우리 회사의 유일한 성장 요인이 아니다. 우리는 뭐 다양한 성장 요인이 있는데 너무 시장에서 우리 활성 사용자 수에 좀 집중하는 것 같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이면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활성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뭐 이 넷플릭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는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대로 또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은 이미 회사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안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 저가형 멤버십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제 비싸게 주고 받던 거를 저가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동안에 구독자 수에 연연했다면 이제는 실적을 또 볼 때 그게 좀 이제 약간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줄어든 구독자 수가 네.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늘어나지만 실적은 줄어들 수 그렇죠. 있지만 그 빈 곳을 광고 매출로 메우는 거죠. 아, 광고를 더 많이 받아서 그렇죠. 예, 더 많은 광고를 오. 받아서 오히려 이 줄어든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광고 매출을 또 이제 전략을 삼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또 숫자가 될지. 예, 성장률이 나올지가 시장에 좀 관심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분기별 가입재수 업데이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네. 지금 사실 지난 새벽에 또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르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픈AI 일리아 슈츠케버가 회사를 네. 떠난다. 예. 오픈AI가 휘청이 이겼는데요. 예, 맞습니다. 뭐 10년 만에 회사를 떠난다라고 했고 본인은 뭐 사실 기쁘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요? 했어요. 예, 뭐 떠나서 기쁜지 모르겠는데 좀 쏠쏠이 예, 어느 챙기셨나? 정도 예? 챙기셨나? 예. 뭐 모르겠어요. 스탁 예. 옵션.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샘 올트먼과의 여러 이사회 안에서의 뭐 많은 좀 구설수에도 오르기도 했었고 향후 이제 오픈 AI가 이게 뭐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긴 했었는데 일단 일리아 슈츠케버는 회사를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면서 회사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안전하고 유익한 기술 구축을 할 것이다. 지금 오픈 AI는. 그렇게 해야죠. 예. 소송의 나라인데 말 한마디 안 했죠. 자, 그리고 많은 러브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로 갈지, 예. 애플로 갈지, 뭐 향후 행보가 정말 궁금한. 어디로 갈까요? 예, 참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뭐 정말 차릴 어디로 수도 갈지. 있고요. 그렇죠. 예, 회사를 차릴 수도 있는데 다음 행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아마 쏟아졌을 거예요. 네. 쏟아졌는데 적절한 시기에 다음 행보에 대해서 자기가 공유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 부분이 향후 또 관련 업계. 예, 맞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많이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뭐 예. 기억 못하시겠으면 일리아. 저보다 아마 어린 걸로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예. 머리가 조금 예. 살짝 이제 부족한 관계로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예, 그렇죠. 예. 적당히 일하는 게 두피 건강에도 좋나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박정훈 팀장님은 적당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정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